안녕하세요. 저 형법 그 3차 그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여튼 문제가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뭐 누구나 알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서 형 집행 받았어요. 그럼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이 법 개정돼서 나왔고, 2번이 이제 답이 2번이 이제 뭐냐면 포괄일제에 되는 개개의 범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라고 하는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제 처단해야 된다. 맞죠? 2번이 뭐냐면, 자, 우리가 형법 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행위시. 이건 실행행위 결과, 실행행위 시작 종료, 이 실행의 종료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항에서 범죄 후에 법이 바뀌면 범죄 후 법률에 바뀌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감경하면 신법으로 합니다. 지금 요거냐 이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문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빨리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범죄 후에 법이 바뀌어야 돼요. 범죄 후는 실행의 종료시를 기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실행위가 종료 후에 법이 바뀌었을 때, 요때, 그럼 이때는 형의 경중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형의 경중을 비교해서 가벼운 형을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어떻게 하냐면 실행위 도중에 바뀐 거예요. 여기 실행위 도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료 시에 법을 적용해야 되지 종료 후에 법이 바뀐 게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좀 이거 틀리기 어렵죠. 이거 틀리면 좀 약간 맞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한 사람들 같으면. 위헌 결정 받았어요. 형벌 조항이 위헌 결정 받으면 면소 판결한다, 무죄한다. 무죄.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자, 우리가 1조 2항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경하면 신법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판례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걸 법적 견해의 변경이 있고 사실관계 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법을 잘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1조 2항 적용하고 사실관계 변경이다. 그럼 그냥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1항 적용해서. 그러면 이게 보시면 4번이 그거죠. 법률적 이념 변천에 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성적 고려. 그럼 적용돼야 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답은 3번이죠. 자, 2번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인의 범죄 능력 파트에 있는 판례들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냈죠. 자, 그래서 자,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범 처벌.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행위자가 어떤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했으면 얘는 처벌하고 이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영업주. 왜 처벌하는 거예요? 선인 감독상의 잘못 때문에 처벌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인 감독. 그러니까 얘 행위에 얘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얘가 범죄를 저지르면 얘가 선인 감독해야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얘가 처벌 안 해도 얘를 처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인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격 없는 사단. 그렇죠?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변론을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 능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으로 형법에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 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형법에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특별하게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뭐 얘기했었지만 형사 책임은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아버지가 살인죄 저질렀다고 아들이 처벌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합병이라는 게 그거죠. 자, 법인이 합병이 되면 이게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범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처리하던 중.
뭐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원래 이거는 이제 행정법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서울시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가 하는 일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원래 사무가 있어요. 고유의 사무가 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위임해 주는 사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서울시에다가 위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위임받으면 이거 뭐 서울시장한테 위임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시장. 그럼 얘는 국가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고유 사무를 하다가 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고유 사무를 하다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거고 이 국가 기관으로서 잘못했다. 기관 이임 사무하다 했다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야?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관 이임 사무는. 여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고유 사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자, 그다음에 3번 사실의 착오죠. 이게 이제 이것도 요새 몇 년 동안 좀 안 나오다가 요 최근에 나오죠. 착오가 요번에 2문제 나왔죠? 착오가 2문제 나왔어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렇죠? 이 난이도를 구별하려면 여기 판례만 외운 애들은 뭐 이것도 문제집에서 본 사람들은 풀 거예요. 풀기는. 근데 다만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알았다 그러면 오래 걸린 거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양을 늘리는 거다 줄이는 거다.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다 나왔어요. 다 나오죠, 여러분. 대부분 문제 다 나옵니다. 그렇죠? 노량진에서 강의하는데 못 찍으면 병신이죠. 그렇죠? 다 찍는데 문제는 얼마 양 갖고 찍느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강사가 뭐라 했어요? 20개 찍어서 20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강사예요. 3,000페이지 가리키고 20개 골랐다. 그렇죠? 하루 종일 하는 거지. 공부만. 이거 아주 애들 자살행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요거 사실의 착오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A를 쏠려다가 총알이 빗나가서 B를 맞았을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원래 A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B를 맞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해? 이 학설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들은 전부 다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것만 냈어요. 뭐만 냈다? 법정적 부합설.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은 쉽게 얘기해서 구속요건이 같으면 끌고 가는 거예요. 구속요건이 같으면 여기 있는 고의를 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A를 죽이려다가 B가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 구속요건이 같아 달라? 그러니까 이 고의를 끌고 가서 B에 대한 살인 기수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법정적 부합설. 여기만 냈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구체적 부합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를 바꾼 거죠. 좀 더 어렵게 내겠다. 올해 문제는 총론이 12개 들어가요. 제가 세보니까 전에보다 총론이 훨씬 늘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형법을 좀 형법답게 내겠다. 그냥 단순 암기해서 막 2문자로 따는 애들 맞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요 뒤에 보면 함정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1번 같으면 갑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서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이 매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다 했어요?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 고의 기수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개괄적 고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갑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원래 형을 죽이는 건 보통살인죄입니다. 그렇죠? 보통살인죄 고의로 누굴 죽인 거야? 아버지. 아바이 동물을 죽인 거야. 존속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조 1항. 특별히 중환죄가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죄는 뭘 한다? 중환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럼 얘는 지금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인죄 저질렀으니까 뭐로 처벌해야 돼? 보통살인죄. 그럼 보통살인죄 미수와 존속살인죄 상상 결합이다. 그럼 바로 틀렸어요. 맞죠? 자, 이거 했고 3번 갑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해서 형수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아 사망한 거예요. 자,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그럼 지금 형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무슨 죄? 보통살인죄. 조카를 살해한 것도 뭐? 보통살인죄. 그럼 구속요건이 같아 달라? 같으니까 끌고 가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살인 기수? 조카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거죠. 3번도 틀렸죠?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4번이죠.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해설 안 할 거니?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표정이 해설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 자, 4번.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했으나, 근데 여러분 이 판례 내가 늘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총 쏠 일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칼을 던졌으나 이거로 바꿔야 돼 판례들을.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안 맞나? 우리나라에서 총 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근데 얘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죠? 그래서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가 주차에 있던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렸어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살인의 고의로 뭐 저지른 거야? 손괴죄. 자, 구체적 부합선은 어떻게 해?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만 맞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상에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죠. 그럼 고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죄, 미수. 그다음에 과실 손괴인데 손괴는 있어 없어? 손괴는 과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 O야 X야? 응? 오, 좋은 거예요. 4번. 그렇죠? 구제법설. 자, 4번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뭐 늘 풀어본 문제들입니다. 솔직히 다 풀어본 문제고. 자, 갑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트로 잡아 뽑다가 A의 치아 결손 상해를 입혔어요. 그렇죠? 지금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해? 자, 그 강간을 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여자가 깨물으니까 뺀다 안 뺀다? 빼다 이빨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이 행동을 논해봐야 되죠. 형법은 무조건 뭐부터 확인한다? 그렇죠. 구성요건부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만 생각하면요 형법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법시험 문제도 금방 풉니다, 여러분. 금방 풀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배우면 돼요, 형법은. 자, 형사법은 좀 쪼잔한 게 외울 게 많아서 그게 그렇지. 형법은 뭐 그냥 한 번만 터득하면요. 자, 그럼 구성요건 봅시다. 이빨이 빠졌으니까 무슨 죄야? 폭행죄야, 상해죄야? 애가 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죄. 자,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거야. 그 여자가 깨물으니까 내가 빼기 위해서 했으니까 긴급피난이다. 뭐라고? 긴급피난.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건 자초인환이라 그래요. 뭐라고? 자초인환. 자기가 이 강간 과정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으니까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대표이사 갑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용 그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 디스크를 떼어내요. 메신저 이런 것들을 탐지한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구성요건이 뭐가 돼? 비밀침해죄예요. 뭐라고? 비밀침해죄.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런 걸 전자기록을 탐지한 거야? 아니 회사 이익을 빼돌리니까 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적이 정당하잖아요. 그리고 수단이 상당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한 건 어떻게? 만약에 비밀이 X야, X. 그 X만 친 거야, 키워드에다가 XX에서 검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3번 갑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승낙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 승낙이 사회상규에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지금 승낙한 건 뭐예요? 보험금 편취하려고 한 거죠? 이거 사회상규에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4번 갑이 피해자 A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병칸에 녹화하여 남편을 오인하여 용병칸을 문을 열어주자 강간할 의도로 용병칸에 들어간 경우, 자, 이건 승낙으로 본다, 안 본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잖아요. 착각. 착오에 의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이게 형법을 막 모르면서 그냥 판례 두 문자만 따고 막 그렇게 가면 큰일 나죠, 이게. 현장 가면. 이러면 좋아요. 5번 보세요. 이거 우리도 전에 했었죠?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늦은 밤 기가 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했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 보니 갑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아버지가 마중하러 갔다 죽을 뻔했네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전기 충격기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러졌으니까 기절했으니까 뭐야? 뭐 구속 요건이 상해죄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 위법성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뭐라고? 정당방위. 여러분 정당방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제가 범죄는 주관적 요소만 갖고 된다 안 된다? 내가 누굴 죽이고 싶다. 이게 살인죄 돼 안 돼? 죽이고 싶다 해서 행동이 필요해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해야 돼요. 그럼 정당방위도 똑같아요. 어떠냐? 방위 의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라고? 방위 의사, 정당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방위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정당방위 의사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정당방위라면 정당방위 상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전제사실이에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렇죠? 위법성 조각사유 뭐? 전제사실의 착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럼 이때는 판례가 어떻게 처리해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자, 이거를 사실의 착오로 볼 거냐, 법률의 착오로 볼 거냐, 견해립이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의 착오로 보면 뭐 탈락이야? 고의 탈락. 법률의 착오로 보면 정당한 이유를 따져야 돼요. 뭐라고? 정당한 이유로 따져서 책임 조각하는 겁니다. 법이었기 때문에. 자, 요거죠. 이게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번 봅시다. 1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경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틀려? 얘는 지금 방위 의사는 있어 없어? 얘는 지금 보세요. 지금 뒤에 자기 살해하려고 오는 줄 알고 정당방위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위 의사는 있어 없어? 있으니까 1번은 그냥 바로 틀린 거야. 1번 찍었으면 약간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자, 2번.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학설이 나옵니다. 사실의 착오로 보느냐 법률의 착오로 보느냐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엄격 책임설만 법률의 착오로 봐요. 엄격 책임설만 뭐로 본다? 법률의 착오. 나머지는 다 사실의 착오로 봐요. 그러면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가 조각돼야 돼? 책임 조각. 얘 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지. 2번 틀렸지. 됐죠? 3번 가볼까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 이건 사실의 착오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본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추적 용설이 있고 그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요 정도까지 공부 우리가 이건 많이 시켰죠. 제가 문제 풀 때도 많이 시켰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면 왜 지난번에 저 1번 지문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 이번에 요거 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유추적 용설은 그 구성 요건 고의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뭘 탈락한다? 요거는 책임 고의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요게 틀려요. 자, 유추적 용설은 뭘 탈락한다? 구성 요건 고의.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책임 고의를 탈락하는 거기만 틀려요. 사실의 착오로 보는 거 맞는데. 그러면 보세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구속요건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책임 고의 탈락한다. 그러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유추적 용설에 따르면 유추적에서 고의 조각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해요. 구속요건 고의 탈락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범으로 가야 돼? 과실범. 그래서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OX. O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아주 어렵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반에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본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기본기를 잘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축구를 좀 배웠는데 축구 잘하는 분이 저 가르쳐 주면서 형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오라 막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저는 이상한 문제 찍었어요. 이런 강사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운에다가 좌우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확률이 높은 거로 해야 돼요. 언제나 기본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을 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 실전 경험을. 근데 그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막 발전합니다. 자, 6번 실행의 착수. 요거는 약간 바꿨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여기를 바꿨어요.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이거나 그것이 가능하였으면 매매행위가 근접한 상태에 있어 없어? 있으니까 실행의 착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답만 외운 사람 틀렸겠죠. 딱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통한 소송 사기는 집행 절차 개시 신청할 때 실행의 착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3번 보세요. 공무원부 딱 나왔죠? 공무원부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신고해서 공정수서 원본의 부실을 기재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위장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사진 증거 갖고는 돼? 안 돼? 신고해야 돼. 뭐라고? 신고. 결혼사진 증거만 갖고 되지 않는다. 자, 4번 이거 했었죠? 뒤에서 기습 추행하려고 껴안으려고 한 거 실행의 착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7번 공동정범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피고인이 포괄일제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일탈했어요. 그럼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돼요?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탈해야지 실행의 착수에서는 이탈이 안 됩니다. 이탈하려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냥 지가 이탈하고 나머지 공범에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부담하지 않는다 하니까 O야 X야? X. 그럼 지금 옳은 거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그리고 2번 공모관계 이탈은 언제 해야 된다 했어요?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탈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도적으로 하는 애는 이탈하면 돼 안 돼? 이거 내가 얘기했죠. 사건이에요. 저 돼지가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난 처음 듣는데 들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그다음에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공모는 암묵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 쟤 죽이자 이거 명식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툭툭 치고 그렇죠? 이게 암묵적이에요.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4번 요새 나왔던 판례 중에 자주 나오는 판례라 했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하고 3자와 공모해서 자기 자신을 무고한 거예요. 무고죄는 누구만 돼? 타인. 자기는 무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정범 될 수 없어요. 이거 그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었죠? 지난번에도 풀었고.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1번. 8번 공범과 신분. 이거 어려운 거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총론 파트를 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정당방위 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판례도 지저분하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물어봤는데 요새는 공범과 신분 딱딱 물어보고 아주 좋아요. 어려운 데는 다 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총론에서.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다 기출된 것들 중에서 약간 바꾸거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좋아요. 저 60몇 년도 판례 이런 거 찾아내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총살시켜야 돼요. 60몇 년도 판례 내면 어떻게 돼요? 수험생은 그냥 문제만 뒤지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고. 자, 신분은 1번 신분관계는 널리 일정한 범죄에 관련된 인적 지위. 됐죠? 그렇게 하면 됐고.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해 업무상 횡령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본문과 단서로 나눈다 안 나눈다? 본문은 뭐? 연대. 단서는 개별. 이걸 강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과부만 따로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부진정 신문의 과형만 따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다 연대 개별. 연대. 처벌만 뭐? 개별. 과부. 그럼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그렇죠? 자, 업무상 횡령죄는 구성적 신분이야, 가중적 신분이야? 횡령죄보다 업무가 되면 형이 늘어나? 가중적 신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래서 성립은 같이 하는데 처벌은 개별적으로 해요. 그럼 보세요. 비신분자는 뭐로 처벌해야 돼?
자, 부진정심의 과형은 연대해서 처벌한다, 개별적으로 처벌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비신분자는 뭐로 처벌해야 돼? 횡령죄. 뭐로 처벌해야 돼? 횡령죄. 그러니까 2번 맞아 틀려? 틀리죠. 그냥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의료인일자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인에 공모하면 의료죄의 공동유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원부를 빼고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성이 돼 안 돼? 돼 안 돼? 자,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자는 전 3조만 준용할 수 있어요. 전 3조가 뭐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은 안 돼요. 혼자서. 하지만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은 될 수 있어 없어? 자, 몇 개는데? 공동정범, 교사, 방조는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답을 내면 2번이 너무 쉬워서 쉬운데 이거 어떻게 냈어야 돼? 박스로. 틀린 것은 몇 개.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딱 원리를 아느냐를 물어보면 이 문제가 진짜 좋으려면 그러면 모두 알아야 이 한 문제 풀거든요. 이렇게 정답을 갈라야지 뭐 60몇 년도 판례 처음 본 뭐 변소 판례 뭐 그런 걸 뭐 변소 없어진 지 공중 화장실 요새 쓰지도 않아요. 그죠? 맨날 그런 판례 나오고 있어요. 탁상시계를 훔쳐갔는데 탁상시계 요새 누가 훔쳐가요? 그죠? 그런 판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9번 죄수예요. 죄수. 자, 저작권 치면은 뭐 갖고 따져야 되겠어? 저작물 갖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동일한 저작물이에요. 여기가 키워드야. 뭐라고? 동일한 저작물. 뭐라고? 동일한 저작물을 계속 사용한 거야. 그럼 죄가 묶어서 일죄. 포괄하여 일죄. 이해가죠? 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뭐예요? 자, 강도죄 폭행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한테 때렸어 안 때렸어? 공무집행 방해죄. 행위는 한 번, 두 번? 두 번. 경합범. 그 다음에 3번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하는 게 업무방해죄야?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에요. 그럼 폭행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폭행죄는 따로 처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지명수배된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했어요. 그럼 무슨 죄만 돼야 돼? 범인 도피죄만. 직무유기는 따로 논하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 많이 풀어봐갖고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0번 몰수와 추징. 차례차례 몰수와 추징은 난다고 그렇죠? 형벌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몰수. 그다음 집행유예, 선고유예, 누범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번 몰수 딱 나왔잖아요. 자, 유죄 재판 안 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어 없어? 응? 있죠. 유선, 사면 세 가지만 따로 논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몰수는 부가형이야. 뭐라고? 그거만 알면 돼요. 그러면 2번 볼까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죄야 무죄야? 무죄면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특정되지 않았으면 몰수할 수도 없고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맞죠? 4번 필요적 몰수는 배임수재죄가 증제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했어요. 그럼 누가 갖고 있는가? 증제자. 제가 받은 놈한테 뺐으면 된다 그랬었죠? 뇌물은 무조건 누구? 받은 놈. 그럼 지금 줬는데 걔가 돌려준 거야. 그럼 지금 증제자가 갖고 있는 거죠? 얘한테 받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 30분을 경과하면서 딱 10번 돌아갔네요. 11번 살인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아주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단순 암기한 머리들은 아니에요. 자, 1번 살인죄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여기 수업 시간에 졸아요. 근데 깨웠어요. 일어나. 근데 계속 아니라고 해서 내가 도끼 찍었어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진짜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살인죄야 과실치사야? 도끼를 찍었으면 살인죄지.
이해가죠? 그거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이라면 살인죄 범인을 인정할 수 없다. O야 X야? X지. 생각만 해보면 돼요.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그 다음에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면서 암살자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 약속했다. 그래서 예비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건 뭐 지문 맨날 푸는 거고. 자, 혼인 외에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했더라도 존속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건 뭐 맨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녀가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영아가 분만되는데 이럴 땐 남자는 아직 혼인 외의 출생자잖아. 그럼 인지했어 안 했어? 안 했을까? 직계 존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맨날 풀어보는 문제들 박스로 만드니까 좋죠. 그러니까 살인죄를 하나만 딱 내는 게 아니라 네 지문을 딱 냈잖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아 좋아요. 12번.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죠. 아 이런 거는 좀 좋은 문제죠. 보호법익. 좋은 문제예요. 1번 뭐예요? 미성년 약취인죄. 맞아 틀려? 제가 미성년자 약취인죄에서 보호법익은 미성년자 자신하고 플러스 뭐? 보호자의 감옥고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 이거 기초죠 기초. 그러니까 1번 맞아 틀려? 맞죠. 2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지금 난리 난 사건이죠? 청와대에서 지금 뭐 특별수사관인가 그 사람이 흘렸잖아요.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그렇죠? 그럼 거기선 비밀이 중요하다. 국가의 기능이 중요하다. 국가의 기능. 그래서 비밀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음 보는 죄죠? 판례 낸 건데 이거는 뭐야? 개인적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풍속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안 만든 거다? 몰라도 풀어요 이거는 느낌상. 자 무고죄는 개인적 법익이야 국가적 법익이야? 국가적 법익. 그렇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맞죠? 답은 몇 번 좋겠어? 1번. 13번 주거침입죄입니다. 1번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걸 점유 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남의 집 막 들어가면 돼 안 돼? 내 집이야 자식아 이거 갖고 나가 막 밤에 찾아가요. 그럼 무슨 죄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퇴거불응죄는 어떻게 해? 주거침입죄하고 같아 달라? 같죠. 같은 법조문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형이 같다 다르다? 같다. 같이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주거침입죄는 몸이 다 들어가야 돼. 그 구성 요건에 실현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족할까? 자, 여러분. 주거침입죄라는 게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 몸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데 지금 문을 열려고 그래. 저쪽 도둑놈이 딱 손잡이를 열려고 그래. 그럼 이것도 아직 몸은 안 들어갔지만 위험한 행위 아니야. 그러면 실행에 착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하는 것은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죠? 참 족하다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자동차에서 자동차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에 손 딴 때 실행에 착수 있다 없다? 있다. 창문 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주거침입죄 실행에 착수 있어 없어?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죠. 4번 남편의 일시 부조정에 간통 목적으로 처해 승낙 맞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주거침입죄 인정했다 안 했다? 이 판례 내가 욕 엄청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거는 누굴 우월하다고 그런가? 남편을. 이런 전 근대적인 판결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 없어져야 돼 이런 판례. 14번 특수혈도입니다. 여러분 특수혈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 흉기 대 2인 이상 합동. 그렇죠? 자, 그러면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을 어떻게 한가? 방충망을 분리했다가 다시 끼워놓은 거야. 이거 판례가 손괴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특수혈도죄 할 수 없다. 2번 영산홍. 이거 캘때 기수야? 옹교까지 돼야 기수야? 캘때 기수야. 캐토톱 뭐 그런 얘기 했으나 캘때 기수예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다 안 끝난 거다?
끝난 거다. 그래서 운반해주면 무슨 죄만 작물 운반죄. 특수혈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3번. 여러분 합동범은 뭐예요? 합동. 현장에 같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간적 장소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한다. 됐고요. 협동.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 특수혈도죄는 언제 실행에 착수라 했어? 손괴 후 야간 주어집니까? 손괴해야 되지? 그리고 언제 해야 돼? 야간에. 지금 4번 지문은 뭐야? 주간에 들어갔어요. 그럼 주간은 손괴할 때 실행에 착수야? 물색할 때야? 물색할 때. 그래서 실행에 착수 인정할 수 없다. 답은 몇 번? 1번. 자, 13번. 자, 명의 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격려했어요. 그럼 횡령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른가 더 줄은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었죠. 이거 한참 설명했을 텐데 문제집에서.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지 않나요? 이 문제들?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뭐. 자, 이제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을이 이 부동산에서 1억을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얼마 먹어치운 거야? 1억. 그럼 얼마 남아있어? 9억. 근데 매도해버렸어요. 그럼 9억을 또 떼어먹은 거 안 떼어먹은 거? 그럼 새로운 범죄로 늘어난 거 안 늘어나? 늘어난 거니까 이거 따로 처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거잖아요. 처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작물 보관하던 사람이 떼어먹었어요. 그럼 횡령죄 돼야 안 돼? 이거 얘기했었죠? 작물 보관하던 사람이 떼어먹으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반해서 본인을 속여서 재산 이득을 취득해요. 그럼 사기죄만 돼요? 배임죄도 같이 돼요? 사기죄하고 배임죄 같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횡령죄는 횡령죄밖에 안 되지만 사기하고 배임은 같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횡사횡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비웃었잖아요. 그때 한번 그런 얘기 안 했나? 비웃은 거 나만 기억하는구나.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반하여 약속금을 발행했어요. 이거 나오죠? 근데 여기 어렵게 냈어요. 어음 발행이가 무효라 하더라도 유통시켰으면 기수미수, 유통 안 시켰으면 미수. 그 유통 안 시킨 문제만 내다가 이거 바꿨어 안 바꿨어? 이거 바꿨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 대표권 나면 미수 이렇게 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낸 거죠. 요 상황을 아느냐 이거죠.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2번, 16번, 1번. 강도죄는 재물죄와 이득죄도 들어가. 강도가 어떻게 해요? 폭행의 엇박으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의 이득을 취득한 자. 조문만 외웠으면 풀잖아.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강도 강간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강간하는 게 강도 강간죄죠. 근데 남자한테 강도하고 여자한테 강간하는 것도 강도 강간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2번은 강도 강간죄입니다. 3번. 강도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에서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므로 피고인의 상해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해야 된다. 아니죠? 그 계속되고 있으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러면 3번이 헷갈린다 그러면 4번 보면 답이 나오죠. 중강도 기수미수는 뭐 갖고 해? 절도. 맨날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하는 게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붙어요. 제 말 잊지 마시고. 꼭 공부할 때는 수험생 때는 뭐라 그래요? 빠진 게 없어. 그런 문제집을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이 늘어요. 양이 늘면은 그게 참을성이 좋고 암기력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견뎌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 근데 빨리 못 붙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고시 공부할 때도 보면 빨리 붙는 사람들은요 과감히 버립니다. 과감히. 이거 나 못해. 딱 버리고 딱 그것만 외워요. 그러면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많이 해서 떨어지는 거야. 영어를 꼭 100점 맞을 것처럼 공부하잖아. 문법책 다 보고 단어책 다 보고 독해책 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참 내가 안타까워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자꾸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줄여서 딱 쌈박하게 그것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4번. 17번.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가 뭐예요?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진실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 그것만 알면 푸는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피고인이 이사들의 의결권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자, 권한 있는 거 없는 거? 아니, 이사들로부터 위임받았어. 그럼 권한 있는 거 없는 거? 있으니까 사문서 위조가 돼 안 돼? 안 돼. 그냥 끝이잖아요. 뭐 그냥 얘기할 것도 없지. 2번. 자, 제가 원본이 중요한데 그 원본을 한부 사갖고 복사해서 썼다. 그 사문서 위조 된다 안 된다? 된다. 경유증표 얘기한 거죠. 3번. 권한을 초월하여 나와요. 권한을 초월하여. 이거 내가 했었죠. 권한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초월하면 없는 거다. 그럼 사문서 위조 성립해 안 해? 해야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종중원을 기망하여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그럼 사문서 위조죄 간접정보 된다 안 된다? 내용을 속여갖고 여기 이거 저 토지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데 사인하세요. 그러니까 속아서 사인한 거야. 사문서 위조에 뭐가 된다? 간접정보. 뭐가 된다? 간접정보.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 맞죠?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선생님 그렇게 빨리 설명하시면 어떻게? 자꾸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 이렇게 원리를 잘 생각해보면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18번. 여러분 뇌물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이어야 돼요.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어디까지 직무를 맡아요? 몰라요, 여러분. 정보과 형사가 어디까지 직무를 해요? 특별수사반원들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판사가 다 조사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형법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야 정상이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됩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나요? 이러면 이거는 판례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대표적인 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뭘 외우면 된다? 대표적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볼까? 자, 형사 피고인 사건의 공판 참여 주사는 그렇죠? 그 법관의 관련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공판 참여 주사가 사건 기록만 하는 건데 걔가 뭐 그렇죠? 그래서 뇌물수재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공무원이 직접 그럼 1번 잘 모르면 2번 풀어 나머지 풀면 답이 나와요. 2번 공무원이 직접 뇌물 받지 않고 증례자라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줬는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 받은 것을 공무원이 받은 거와 똑같아 평가가. 그럼 뇌물수재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뇌물을 준 거야. 선생님 나한테 줄 일이 없죠 거의 그렇죠? 주세요 그 적금. 자 여러분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뇌물 주면 뇌물죄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돼 안 돼? 안 되지. 뇌물죄 누구만 돼? 공무원, 중재인만 되잖아. 강사잖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줘도 돼.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고 쳐봐요. 나한테 뇌물 주려니까 야 임마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 와이프한테 줘. 그럼 이게 제3자 뇌물공여죄야? 지가 받은 거야. 칸통속이잖아.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뇌물을 수수한 자가 교사범에게 뇌물 일부를 사례비로 교부했어요. 그러면 빼고 추징한다? 전부를 추징한다? 자기가 다 쓴 거 안 쓴 거? 쓴 거. 자기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죄물을 교부받았어요. 그럼 공갈죄는 일단 되는 거고 뇌물죄가 될까 안 될까?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는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것도 하지 않았나요? 했을걸요. 자 19번 이제 2개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잘 냈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요 재산죄 3개 냈어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이게 재산죄가 거의 어떨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세 문제 내고 다 진짜 볼만한 걸 낸 거예요. 근데 3차는 늘 그러더라,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3차는 늘 이렇게 쓰던 문제를 내갖고. 자,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좀 필요하죠. 그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게 공무집행방해죄죠? 그러면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때만 얘기해 근무 중인 상태를 포함해요. 자, 경찰서에서 어우 힘들다 그러고 일 끝나고 약간 기지개 피우는데 때렸어요. 공무집행방해죄 된다?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어요. 이것만 갖고 위계양 공무방해 돼? 안 돼? 안 돼. 허위 진술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돼? 안 해야 돼? 추구절을 지켜야 된다 그랬지? 뭐라고요? 추상적 권한 내에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 권한 위임받아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유지해야 돼요. 추구절. 여기 지금 3번 맞아 틀려. 구체적 권한이 있어야 할 필요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은 공무상 표시 무효죄예요. 뭐라고? 공용의 압류 표시 같은 걸 해놨는데 그걸 찢어버린 게 공무상 표시 무효죄죠.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가압류 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재 내용 전체적으로 보아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 그럼 이 가압류 공시서는 적법 위법. 자, 압류 딱지가 있는데 약간 조금 흠이 있어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 적법해 보여. 그럼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공무상 표시 무효죄 객체가 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이해가죠? 약간의 흠이 있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통용되면 된다는 거죠. 결국 정답은 몇 번이야? 따라 4번 됐습니다. 20번 이제 위증하고 증거인멸. 이것도 잘 냈죠. 좋은 문제예요. 자,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에서 선서 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어요. 그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왜? 얘가 딴 데서 범행을 부인했어 안 했어? 했는데 여기 와서 진실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데 여러분 얘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면 기판력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다시 처벌 안 받지? 근데 또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위증죄 된다. 2번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교사해 위증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그럼 위증한 놈 구속요건이 있고 위법성이 있어 없어? 얘 교사범 된다 안 된다?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그럼 교사는 정범이 뭐만 있으면 돼? 구속요건, 위법성. 됐습니다. 3번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증죄는 주관설이야 객관설이야? 주관설. 그래서 자기 기억에 반하면 다 위증죄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주의 이런 얘기를 안 했나?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면 위증죄 된다 안 된다? 된다. 4번 증거은닉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죠. 그렇죠? 수사 시작해야 돼. 수사가 시작이 전두됩니다. 그래서 개시 절차 전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됐습니다. 이 정도. 제가 볼 때 문제들이 좋아요. 이 정도면 경찰 시험 문제가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지난번 시험에도 약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보다 이번 문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좀 문제 어려웠다는데 이건 사람들이 문제집을 많이 푼 사람들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본서 잘 보고 기출 문제를 튼튼하게만 풀었으면 무난히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를 이제 봉쇄하려고 좀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언제나 이게 저는 기본서를 먼저 보시고 기본서만 봐서는 점수가 안 들어요. 문제집 푸시고 문제 푼 다음에 다시 기본서 보시고 기본서 보고 문제 푸시고 그렇게 해설하다 보면 무난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 2권 이상 보지 마시고 마지막에 최신 판례는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최근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무난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